오로지 인간만이 뭐뭐 한다. 단언컨대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를 과연 우리 인간이 지혜롭고 현명한 인간일까? 야, 너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 엄청나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동심리학자 김태훈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에요. 네, 벌써. 네, 가을. 와, 날씨의 영향이 심리학에서 어마어마하게 연구가 많이 되어 왔는데 습관을 만들기 제일 좋은 계절이 가을이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쾌청하거나 이럴 때보다는 약간 온도가 떨어지는 가을, 센치해지고. 근데 두 번째로 습관이 만들어지기 좋은 상태가 살짝 안 좋은데 그래도 차분해진 상태. 평상시와는 또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가을인데 이 가을에 그 새로운 습관 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처음에 이 책을 제가 봤을 때 저자 명단, 어벤져스끼리 그렇죠. 만난 것 같은 이런 느낌. 이게 긍정심리학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셀리건. 마틴 셀리건. 사실 심리학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죠. 두 명의 기라성 같은 심리학자와 또 두 명의 엄청난 철학자가 만나서 책을 썼다. 그런데 이분들이 책 이름이 호모 프로스펙투스, 호모. 네, 호모가 붙었다는 건 인간이란 결국 이 얘기잖아요. 네.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과학적인 안내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책을 이제 김경일 교수님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면서 김경일 교수님이랑 저랑 정말 오랜만에 머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오랜만은 아니고요. 네. 아니 자기가 오랜만에 썼다고요, 나까지. 저는 오랜만에 썼습니다.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큰 자산이 되는, 그렇죠. 심리학자인 저희에게도 큰 자산이 됐던 책들이죠. 어떤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 책은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출발점은 긍정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주로 과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들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미래에 의해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사는 법에 관련된 심리학. 긍정으로서의 포지티브만 생각하는데 포지티브란 말 속에 중요한 엄청난 의미가 바로 미래. 네. 이 책은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년 후쯤, 10년 후쯤, 한 30년 후에 대한 이런 각기 다른 형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호모 프로스펙투스 무슨 상당히 뜻입니까? 낯선 이름이죠. 보통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인간 혹은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인데 과연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롭고 현명한 인간일까? 사피엔스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피엔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바로 프로스펙션, 전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호모 프로스펙투스다. 그리고 사피엔스가 될 수 있다. 호모 프로스펙투스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 혹은 어떤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저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될 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전망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죠. 그런데 어쨌든 인간만이 이런 전망을 그렇죠. 하는 건가요? 네, 인간만 전망을 하죠. 인간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동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다못해 카톡을 보낼 때도 내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괜찮을까? 지금 하는 말 한마디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고민하는 거지 과거와 크게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만의 특징인데 이 댄 길버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로지 인간만이 뭐뭐 한다. 넥스팅. 그러니까 전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네. 언어, 감정 다 다른 동물들도 결국 하는 게 밝혀지죠. 인간만이 넥스팅. 계속해서 다음에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인간의 전망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의 범위가 거의 무한대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살아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의 범위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인간이 미래를 얼마나 자주 생각할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데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명인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시카고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일종의 송수식인기 같은 걸 줘가지고요. 연구자들이 신호를 보낼 때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현재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3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현재에 관한 생각 중에도 29%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하고요. 과거에 관한 생각 중에도 45%가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생각의 거의 최소한 절반은 미래에 관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 항상 프로스펙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예언과 전망, 예측과 전망 이것도 좀 다른 거예요. 네, 조금씩 다르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전망은 그냥 단순하게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려보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가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전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다양한 세상사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 만약에 종소리를 내면 날씨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전망이 아닌 거죠. 전망이 아니죠. 그렇다면 올바른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밝혀온, 특히 인지심리학에서 최근에 밝혀온 사실 중에 정서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해왔거든요. 정서가 인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왔는데 이 저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를 추가해서 에피소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진짜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에피소드가 많을수록 전망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에피소드가 없고 정서만 있으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인 투자로 대박난 분들의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읽으면서 아 나도 해야지 그냥 갑자기 들어갔다가 예상치 못한 많은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세요. 성공한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에피소드죠. 각각의 에피소드에 연결된 정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에피소드들이 단순히 경험이 많은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네, 그저 단순히 경험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게 그러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전망을 가장 잘 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경험을 하면서 인과관계를 생각해 봤느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좋은 전망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하나하나 체크만 해서 읽으면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 행간을 좀 읽으면 나오는 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품질이 좋은 전망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위시리스트를 계속 적어봐라.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을 상상하게 만들면서 그 돈 생기면 어디다 쓸 건지 적으라 그러더라고. 마크 너 오늘 1,000불 생기면 어떻게 할래? 5살이나 6살짜리 아이가 아빠 1,000불이 뭐예요? 1불 요거 알지? 이게 1,000개가 있는 거야. 그럼 애가 이때부터 2박 3일을 적어요. 지구를 다 살 수 있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 다음 해가 되면 한 2,000불, 10살이 되면 10,000불. 이게 책 한 권이야. 이만한 위시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위시리스트를 만날 때마다 결정을 시뮬레이션,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도 결국은 프로스펙투스, 그러니까 전망을 잘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책 정말 쉽게 풀어서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초등학생들이 혹은 유치원생이 읽는 호모 프로스펙투스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게 맞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 부모님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호모 프로스펙투스를 읽으시고 난 다음에 복권을 한 장씩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큰 돈이 생기면 우리 가족 뭐 할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이 프로스펙투스가 술술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는 기존의 심리학책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분과 문제가 없는 분들을 구분하는 책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문제가 다 없죠, 양쪽 다. 하지만 뛰어난 분과 평범한 분을 무엇을 가르는가, 이걸 나눠주는 책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인간의 본성에서 놓치고 있었던 그 점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동안 우리는 사피엔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